전 세계가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이 지금 완전히 엉뚱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경쟁의 규칙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문장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의 본질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국경 없이 서비스가 오가는 이 시장에서는요, 1등과 2등이 사실상 모든 걸 독식하고 3등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게임의 진짜 선수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술 기업들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 그리고 10년, 15년 뒤에 경제 지도를 미리 그려야 하는 거대 자본, 이들이 진짜 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다음 앱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을 알아야 진짜 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미래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행성 규모의 거대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은 꽤나 암울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진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글로벌 전략가들이 사용하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페라리를 타고 저 멀리 쌩쌩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자전거를 타고 헉헉대며 쫓아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속도 차이가 아닙니다. 경쟁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자본,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자전거가 페라리를 따라잡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경쟁,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칩이나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 하는 경쟁은요, 사실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경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터에서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파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AI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희귀한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프라, 즉 디지털 지능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한국처럼 교육열로 성장한 나라들한테는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애써 쌓아올린 경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이 변화의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때 80년이 걸렸던 변화가 AI 혁명에서는 단 15년 만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돼요. 15년. 이게 우리 현재 경제나 노동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일까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혁명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제조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 여전히 사람의 손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의료, 금융, 복지 같은 사회 서비스 시스템. 여기가 바로 다음 전쟁터입니다. 지금 하는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경주장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아주 야심찬 새 전략, 아시아 AI 허브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담해요. 5천만 내수 시장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십억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거대한 AI 인프라, 즉 허브가 되자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각자 AI를 개발하는 대신 한국의 플랫폼을 쓰게 만들자는 거죠. 자, 여러분이 블랙록 같은 겁의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수십 개 국가에 따로따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AI 허브에 한 번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 어떤 선택이 더 매력적일까요? 답은 꽤 명확하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절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처럼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서 신뢰를 준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미 국가 규모의 플랫폼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AI 기반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AI가 이걸 해결합니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몇 분 만에 최고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보건요원도 바로 맞는 약을 처방해서 시력을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30년 경력의 의사가 하던 일을 해내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사실은 한 교수와 대학원생이 단 2달 만에 해결한 문제라는 거예요. 수세대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문제가 이제는 작은 팀이 몇 주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가진 힘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미리 찾아내 돕거나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등 정말 무궁무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존의 AI 경쟁이 누가 가장 빠른 페라리를 만드는가의 싸움이었다면 한국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다리를 놓을 것인가? 경주는 이미 시작됐지만 어쩌면 진짜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